치는 거는 심장에 좋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장혜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용을 해 나가다가 참 많은 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여라도 내용이 다 못 전달해드리면 또 어떻습니까? 아쉬움을 남겨놓고 다음에 또 뵙자고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leverage effect.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 대단하신데요. 상당한 엘리트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레벨을 굉장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everage effect. 그냥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조금 어르신들 내지는 있으신 분들 레바 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레바가 뭐예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한번. 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어머, 다 100만장 다 되신 거예요? 네. 어머, 네, 굉장하십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혹시나 우리가 궁극에는 뭐예요? 우리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가장 우주에서 소중한 게 나 자신이고 행복해져 가는 게 궁극의 목표잖아요. 행복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네, 저도 행복하기 위해서 더 멀리서 360, 70km를 단숨에 달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해져 가는데 과연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그게 불행의 가속도를 올리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자영업자가 많다는 뜻은 뭐예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은퇴하고 나면 뭐 해요? 뭐예요? 네, 맞아요. 어떤 분은 치킨 그러고 어떤 분은 닭집 그러는데 닭집 그러는데 비애감이 느껴져요. 그죠? 근데 그분들을 절대 폄훼하는 발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나옵니다. 바로. 치킨 공화국이에요. 그죠? 네. 맥도날드가 전 세계 매장에 35,000개입니다. 근데요, 전 세계에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점으로 찍어 놓으면, 그죠? 사이즈가. 근데 몇 개예요? 그죠? 없지요? 네, 네. 자, 그랬더니 커피점이요, 10만 개가 됩니다. 뭐예요? 상생이란 말은 우리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게 상생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뭐예요? 함께 죽자. 함께 죽자. 공멸입니다. 공멸. 네. 자영업자가 망하는 시기는 대충 데이터상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대충 망하는 시기가 just 3 months. 3개월입니다. 3개월. 보증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체결해요? 아니에요. 2년, 욕하신 거 아니죠? 네. 3년이에요. 3년. 보통이 3년이에요. 네. 자, 그래서 늘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좋은지, 예쁜 누나가 좋은지. 이 웃으시는 분은 이 드라마를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밥 잘 사주면서 예쁜 누나가 좋죠. 욕심도 많아요. 그죠? 자, 늘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뭐예요? 늘 매번 선택을 하게 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는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테크 전문가나 굉장한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왜 부자가 되는 선택은 안 하세요? 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여전히 산업 시대에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난 뒤에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부자 법칙이 많이 부자가 되는 사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니는 그런 생각도 싹 버리십시오. 저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네트워킹 저는 이미 선진국에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네트워킹 뉴 패러다임으로 세계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그 비전을 오랜 시간 미래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봤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자 마인드,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의 마인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 해서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 평가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요. 누군가를 앞으로는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파트너를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파트너들의 엘리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꽤나 괜찮은 파트너분들을 리크루팅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 집어넣어서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모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어느 쪽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Rich Dad, Poor Dad. 굉장히 미래학자들의 책을 저는 오래전부터 봤습니다. 이분이 현금 흐름 사사분면을 굉장히 전 세계적 리더들이 많이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자, 보실까요? 공급생활자, 자영업,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인베스터, 투자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 파트는 노동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파트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변호사, 저같이 대학 강의를 했던 대학 교수. 자, 그러면 사업가 주로 누가 있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그죠? 알리바바, 마윈. 자, 투자가로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누구 생각납니까? 워렌 버핏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상 보시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사분면의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대부분은 왼편입니다. 왜? 산업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 좋은 교육을 받고 괜찮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부자가 된다라는 그렇게 부자가 될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보시면 여기에 계시는 노동자분들 폄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일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전문가 보실까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죠? 노동자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셀프 인플로이드 전문가 의사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 문을 닫아요. 어디론가 갑니다. 수익이 생기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 다음 사업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중요시되는 얘기가 뭐예요?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분들은 뭐예요? 사업가들은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어디론가 떠납니다. 여행을 갑니다.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수익이 생깁니다. 사업가는요, 혼자 잘났다고 하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에게 아웃소싱을 해버리거나, 오늘 제 첫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레버리지 이펙트,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레버리지를 시킵니다. 제가 지금 이 의미가 뭔지를 차츰차츰 생각해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사업가, 투자자들은요, 내가 혼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아웃소싱하거나 레버리지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 자리에 없어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투자자, money works for me. 뭐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대학 강의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고액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벌어서 투자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어설프지만 사사분면의 4가지를 다 경험은 해봤습니다. 물론 실수도 해봤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론 내가 사사분면의 왼편에 있으면서 성공적인, 직장적으로 성공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 대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됩니까? 안정적인 반면에 돈을 위해서 끊임없이 골 빠지게 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분면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부터 돈 많이 버나요? 아니에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점점 캐치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사분면의 어느 쪽이 옳아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사분면에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면에서 일을 해서 가장 돈이 많이 벌어지는 곳에 선택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왼편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건요, 95%가 여기 해당됩니다. 95%가. 단 5%입니다. 5%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보실까요? 셀러리맨에게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다음 해볼까요?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달콤한 웃음이 아니고 쓴 웃음이에요. 쓴 웃음. 그죠? 자, 제 남자친구 아닙니다. 영국의 람부어라는 백만장자입니다. 굉장히 30대예요.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워커홀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뭐예요? 일 중독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는 획기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한때는 워커홀릭 일에 빠져서 너무나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늘 제로 상태예요. 제로면 다행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매일같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한 끝에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요, 영국에서 500채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럼무어가요, 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 인생을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인생이 어떨지 측정해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떤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시행착오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의미합니다. 지렛대를 의미해요. 뭐예요? 굉장히 무거운 것을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게 지렛대예요. 어른들 말씀에 레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느끼냐면요. 람무어가 자, 아르키메데스는 뭐예요? 그리스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란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겠다. 굉장한 말이에요. 이 말을요, 누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람무어가요, 성공한 기반에는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예요? 장화 모양. 오케이. 상임 백만장자. 자, 제 말은 굉장히 파워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그러시고 스님도 그러시고 저는 잘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보고요. 절에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자, 여튼 자,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탈리아 그러면 생각날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잘 모르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의 레벨을 한층 올려놓겠습니다. 들어보셨죠?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이론이요, 최근에 나온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1900년 초에 나왔습니다. 1905년에. 근데 람무어가 어느 날 책을 보면서 파레토 법칙의 80대 20 법칙을 너무나 꽝 하고 느끼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겠습니다. 백화점이 있어요. 뭐 롯데가 되었든 신세가 되었든 현대가 되었든 백화점에 매출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수익 매출을 보니까요. 단 20%의 고객이 나머지 80%의 매출 수익을 일으킨다는 것을 파레토가 알게 된 겁니다. 부의 불균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8대2, 8대2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의 부도 어떻게 해요? 단 조그마한 숫자가 나머지 전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20%가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의 불균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뭐예요? effort, 노력입니다. 20%의 노력을 해서 80%의 result,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람무어가 백만장자가 된 기반이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을 철저하게 자기가 원칙으로 철학을 삼고 실천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체계로 잘 나가는 백만장자 갑부의 대의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나 좀 뭘 하셔야 되냐면 8대 불가사의 복 중에 하나가 복리입니다. 복자가 뭐예요? 중복이에요. 리가 뭐예요? 이자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누구예요? 조금 젊은 오빠에서 못 알아보구나. 오케이. 누구예요? 네, 맞아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인데 젠마 하면서 모든 사생을 다 갖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집중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파트너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골프 내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골프에서요. 자, 복리의 법칙을 활용해 볼게요. 멋지죠? 자, 우리가 첫 홀에 게임을 해요. 첫 홀에 얼마를 거느냐? 1,000원을 딱 걸어요. 1,000원 별거 아닌데? 자, 이걸 가지고 복리의 법칙으로 2배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홀에는 얼마예요? 산수만 하시면 돼요. 머리 아프고. 저도 수학 못하기 때문에 수학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칙 연산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4홀에는? 맞습니다. 백만장자 되십니다. 자, 다음. 오케이. 큰 소리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점점 소리 커져갑니다. 백만장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맞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질문하면 저를 욕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쭉 해서 골프가 몇 홀까지 가나요? 오케이. 18홀 딱 하니까요. 1억 3,107만 2천원, 1,000원을 걸었는데
복리의 법칙이 이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셔야만 돼요. 아셔야만 돼요. 자, 시간이 점점 갑니다. 부가 따라가서 우리가 궁극에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것만 보면 가슴 뛸걸요? 그죠? 다 되시고 싶으시죠? 다이아몬드. 자, 여기서 라모어가 뭘 깨닫냐면요. 복리의 법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 시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복리의 법칙이 처음부터 적용돼요? 자, 젠마 사업 연상시켜 보시든 다른 사업을 연상시켜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돼요? 자기가 아주 가장 작은 낮은 성과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는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고 최소의 노력을 해서 최대의 결과를 바란다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씨앗을 하나 심습니다. 씨앗을 하나 심고요. 그 다음 날에 가서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열려서 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 없습니다. 되어서도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과일이 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끈기를 갖고 하셔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피와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끈기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랬더니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적어도 3년이 걸려요. 1년 땅을 일궈야 돼요. 씨앗을 심는데 1년 걸려요. 정성을 들여서 케어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랬을 때 저렇게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갔더니 저 사과를 단순히 애플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뭘로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인생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레버리지는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래서 리더들 간에 어떤 공부를 하냐면 인플루언셜, 내가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보실까요? 레버리지는요, 여러분들이 큰 냉장고를 옮기고 싶은데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뭐예요? 아까 레버, 그죠? 그걸로 갖고 들면 들린다는 거예요. 작은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결과는 조금만 해요. 라모어가 뭐의 원칙을 썼습니까? 시간이라는 복리 원칙을 가지고 집중한 결과 3년 만에 완전한 성공을 쟁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성공하기까지는 파레토의 8대2 법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요, 복리의 법칙 깨닫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해요. 다른 데 기웃거려요. 다시 시작해요. 그 성질이 어디 갑니까? 또 포기해요. 또 해요. 시간의 복리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코 어떠한 결과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운이라고 부릅니다. 최소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거요. 뭐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땀이 필요해요. 제가 에메랄드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순탄하게 행복하게 웃음만 갖고 온 건 아니에요. 혼자서 정말 속으름도 많이 울고요. 누구한테 붙잡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속으름을 많이 삼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파트너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 피부지처럼 저는 여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계속 나오네요. 네, 또 나옵니다. 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을 최대한 빨리 역전시키는 방법 보실까요?
성공의 도구 젠마 만나셨으니까요. 기웃거리지 말고요. 우물쭈물하지 말고요. 긴가민가 될랑가 말랑가 생각지 마시고요. 최대의 노력을 해서 최소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의 복리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궁극에는 최소의 노력과 최대의 결과로 반전될 수 있는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이블 미팅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실까요? 자, 빠르신 분 눈으로 다 따라가셨죠? 스캔 다 하셨죠? 네. 네네네네. 멋집니다. 이 그림 보면 멋집니다. 자, Bravo and enjoy your life입니다. 멋진 삶을 사실구로 하고요. 자, 이 장면. 레버리지가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는 이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서 한번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혜린이었습니다. 시간이 또 3시 반에 여기 또 다른 강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나중에 것 또 같아요. 나중에 시간 팀들도 맞추고 나중에 해야 하실 되는 게 거예요. 많은 나중에. 것 같고. 자,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저는 이 젠마라는 일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7년 반 네트워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오게 된 계기는 한 3개월을 거쳐서 제품도 써보고 물러났지만 이 보상이라는 게요. 이 젠마의 보상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젠마의 보상은 대한민국에 지금 현존하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한테 어떻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냐 한번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풀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요. 오늘 저녁 8시에 어차피 창원에서 점심 식사도 못하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조금 있다가 여기서 드시고요. 저녁 8시 강의를 저희 투잡스쿨을 위해서 또 해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저녁에 한 번 더 다시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싶다. 투잡 강의 때문에 투잡하시는 사람을 초대하면 더 좋겠죠. 혹시라도 너 직장 끝나고 올 수 있지 않니? 해가지고 저번 주에도 한 50여 분이 와서 신규 한 11분인가 또 와서 또 들으셨고, 그 저번 주에는 17분이 신규가 오셨어요. 하여튼 투잡 때 이렇게 새로운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장님들이 끝나고 한번 뭐 통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됩니다. 오늘 하여튼 열정적으로 좋은 강의 해주신 에메랄드 장혜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3시 반에 여기 데모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